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를 놓고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헐값에 택지를 사들여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 재건축 붐이 일면서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져 집값 폭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풍력발전 용량을 10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 독점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좌초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새누리당 중앙당에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한화건설이 건설할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900만 원대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헐값에 사들인 택지에 분양가를 뻥튀기해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동쪽 지구에 있는 28,00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건설 부지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인 DRMCT와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모두 759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모델 하우스까지 마련한 시행사는 제주도 심사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되는 대로 이달 안에 분양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평당 분양가가 9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당 120만 원에 사들인 택지 구입비에 기본형 건축비 560만 원을 합하면 평당 분양가가 680만 원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평당 분양가가 900만 원일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시행사가 챙길 폭리가 1,000억 원이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 용지에 신축된 한일 비라츠 아파트와 노영 아이파크 같은 대규모 아파트도 택지 구입비를 뺀 실분양가는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평당 분양가 900만 원은 이건 엄청난 폭리다. 왜냐하면 공공적 성향이 있는 땅을 불화를 받고 공고를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이제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시중에 나도는 분양가 900만 원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초엔 전체 세대의 50%를 과기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들어 특별 공급은 할 수 없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갈수록 뜨거워지는 부동산 투자 열기에 재건축 붐도 일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집값 폭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거리에 때 아닌 선거운동 현수막들이 등장했습니다. 연립주택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이곳의 시공사 선정 경쟁에는 건설업체 3군데가 뛰어든 상황. 업체가 선정되면 30여 년 된 3층짜리 연립주택을 머물고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업체들은 저마다 공사 비용은 낮추고 이주 비용은 높여주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홍보 설명회 듣고 조합원님 투표로 통해서 많은 이제 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4곳. 한 곳은 이미 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지을 땅은 부족해지자 재건축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근 급등한 땅값에 철거 비용까지 포함돼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분양됐던 아파트와는 달리 아주 최고의 고가로 분양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고가 분양이 결국은 기존 주택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시공사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뒤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자칫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좌초시켜 국제 소송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직원조회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정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해결되도록 분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 중앙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지을 수 있도록 JDC의 사업계획을 바꿔준 것을 취소하라며 시민단체 회원 등 131명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으로 얻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데다 공공기관이 법률을 어겼을 때 낼 수 있는 민중소송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이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 적격 판단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통계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55명에 대한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행정처리 53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누수율이 42%인데도 15%라고 줄여서 환경부에 보고했고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물이 새는데도 안전진단 없이 하자보수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시 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어서 풍력발전 사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급증하는 풍력발전 사업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을 위한 과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오는 2030년 제주도 내 전력 사용 예상량은 현재의 2.5배인 113억 킬로와트.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많은 235만 킬로와트까지 늘어납니다. 총 소비량의 58%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300메가와트 등을 공급할 계획이고 연료전지 520메가와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풍력 발전량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풍력 발전의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 장치나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 사업자들이 설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또 제주에 전력이 남을 때는 내륙으로 보낼 수 있는 양방향 해저 연계선 설치도 고려돼야 합니다. 일정 규모의 풍력 달지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할 때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부분을 또 이제 흘려보내서 개통에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은 발전기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과 발전에 따른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중부지방의 작은 마을인 다르데스하임. 넓게 펼쳐진 평원 위로 수십 대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1990년대 중반 설치된 발전기의 주인은 모두 마을 주민. 설치 비용의 20%는 주민이, 20%는 자치단체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해마다 180억 원의 수익을 올려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의 복지와 문화사업에 사용합니다.
반면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제주의 경우 연간 수익의 17.5%만 제주도로 납부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마을 회관이나 공부방 형태의 이른바 기부 형식의 혜택만 돌아갑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지구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도 밟아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 모든 행정 절차를 에너지공사가 전담해서 하면 주민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고 빨리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하면 그것도 경쟁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면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보니 지금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는 이제 민원 요소라든가 환경적 요소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투자 부분은 민간에게 주겠다는 내용밖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특히 대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정도로 좀 읽혀지고요. 그런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이익이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풍력개발 사업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새누리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4.3 문제 해결 지원과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사업과 공항 인프라 확충과 제주 신항 개발, 골프장 세금 감면 연장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주요 현안이 반영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르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4살 정모 씨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6시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몰이 사계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트랙터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다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